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부모 가족과 소통하고 또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의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골치 아픈 이야기고 하나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가슴 아프지만 또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해야 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가족이 있고 그중에 이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한부모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네, 너무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 섞여서 나오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셔서 사별해서 생기는 사별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요즘에 증가하고 있는 이혼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 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혼 한부모 가정도 있습니다. 또 그렇죠. 미혼모, 미혼부 가정도 있어요. 부모님 두 분이 다 안 계셔서 조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조선 가정도 사실은 한부모 가정에 포함이 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또 시민단체 활동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몇 해 전에는 교수님들하고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무슨 일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제가 한부모 일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 한참 오래전이긴 하지만 모 백화점 붕괴 사고 있었죠. 거기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졸지에 사별해서 한부모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정말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지만 갑자기 그런 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막내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내딸을 데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한부모 가정이 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를 할 때마다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든지 아들이 대학은 갔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난감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안부를 묻는데 꼭 가족을 같이 묻는다는 거죠. 아,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런데 왜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부모라는 걸 떳떳하게 말을 못하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경우는 사별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별하지 않고 이혼하신 경우는 사회에서 보는 눈이 또 더 다르죠. 사별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이혼은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도 너가 선택을 한 건데 너가 선택한 걸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고 그건 잘못이야 라고 하는 사회의 시선이 있겠죠. 추측을 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을 했을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 문제 있었어. 성격이 나쁠 거야.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한부모 가정은 참을성이 없어.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발전을 하냐면 그 집 아이와 친구하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한부모 가정의 아이하고 친구를 하면 그 집이 또 한부모 가정이 되나요? 뭐 전염병을 옮기는 세균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또 다른 편견으로 이제 갖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한부모는 뭔가 부족해. 일단 부모님 한 분이 안 계시니까 뭐 가정교육이 힘들 거야. 집안의 가사노동은 누가 하지? 그 역할은 누가 할고 쯧쯧쯧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다음에 우리는 또 힘들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대상자가 바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가족을 떠올리게 되고 가족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가족을 생각하면 의지가 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존재가 한부모가 됐다는 이유로 굉장히 서먹서먹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 되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그런 분들한테 위안을 받고 싶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아이 데리고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럼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들죠. 그러다 보면 집안 행사 때나 가야겠다. 그리고 그때 가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어머니들은 그 전날 청소하시거든요. 청소하고 뭐 준비를 하시잖아요. 걸레질하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리 오겠죠. 전화를 받아보니까 뭐 가족이에요.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는데 내일 올 거니?
뭐 좋은 날 뭐 사람들 불편하게 할 필요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힘 빠지게 되는 일이죠. 아니, 한부모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좋은 일에 가면은 뭐 망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밥을 2그릇씩 더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는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지만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 안에서 겪게 되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들의 문제, 남성들의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함께 일하면서 그 여성들이 아이를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죠.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참 좋은데 사실은 주변에서 앞에서 얘기도 하지 않고 수근수근 대거나 뒤에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팔자가 세서 저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거야 라든지 남편을 잡아먹었는데 억세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정말 화가 나겠죠. 근데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사실은 사별한 남성 한부모한테 아내를 잡아먹었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리고 같은 직장에서도 이혼해서 살고 있는 그런 남자 직원이 있는데 그 남자 직원을 대하는 태도는 또 다르겠죠. 이혼했대. 근데 아이들 키우는 것 좀 봐. 그래도 참 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착하니까 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성들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뒷담화의 주인공으로 전락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나타나는 게 혼수 목록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신랑의 어머니 측에서 10가지, 20가지를 해놓고 1순위는 이거다, 여기까지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거나 또는 누구는 뭘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 비용 만만치 않죠. 근데 그 비용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신랑 측의 경우는 네, 집값이죠. 주택 문제이고 신부는 뭘까요? 예단 혼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게 관행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신부 측의 어머니들이 주택값을 절반을 내가 낼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뭐 우리 딸 결혼해갖고 기죽지 말고 살라고? 네.